안녕하세요. 하임지영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시 기본적 분석 중 하나인 P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ER은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PER은 Price, 주가, Earning, 수익, Ratio, 비율을 말합니다. PER은 한 주의 가격에서 한 주당 순이익을 나눈 값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주식 한 주의 가격이 한 주가 벌어오는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EPS는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을 얼마나 내느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총 순이익에서 총 발행한 주식 수를 나누면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총 발행한 주식이 1000주이고 회사의 순이익이 500만 원일 경우 500만 나누기 1000 하면 5000이 나오겠죠. 즉, 한 주당 5,000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순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다 뺀 순수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EPS는 이해하셨죠? 이번에 다시 PER로 돌아가서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버 금융에 삼성전자를 치면 그 기업의 한 주 가격이 보이죠. 한 주당 순이익은 위에서 EPS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오른쪽에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EP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2월 19일 기준 삼성전자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3,662원이라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럼 PER은 주가 나누기 한 주당 순이익이니 PER은 82,600 나누기 3,662, 즉 22.55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삼성전자의 주가는 기업의 순이익 대비 23배로 거래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더 볼까요? KB금융그룹의 주가가 43,550원이고 주당 순이익 EPS가 8,198원이네요. 그럼 PER은 어떻게 될까요? 5.3이 되겠죠. 현재 KB금융그룹의 주가는 한 주가 버는 가격의 5.3배로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PER을 구하는 다른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시가총액에서 당기 순이익을 나눠서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가총액이란 주가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총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분모에 있는 순이익은 1년치 순이익을 말하며 한 주당 순이익에 발행한 주식수를 곱하면 나오겠죠. 예를 들면 매년 100만 원의 순이익을 내는 A라는 기업을 1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자, 그럼 이 기업의 PER은 얼마일까요? 바로 10이죠. 이 기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PER은 내가 그 기업을 샀을 때 몇 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PER이 5면 5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한 거고 PER이 20이면 20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PER이 높다는 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는 것, 즉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반대로 PER이 낮다는 거는 1년 안에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현재 주가가 낮다는 것,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공식이 달라 보이지만 계산할 땐 분자 분모의 같은 애들을 없애줘서 발행 주식수가 사라지니 첫 번째 공식으로 구하나 두 번째 공식으로 구하나 PER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PER이 낮으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의 기업들을 예로 보면 헬스케어, 제약 같은 바이오 산업과 플랫폼 기업들은 고 PER을 보이고요. 음식료, 금융, 건설 산업은 저 PER을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PER은 86.08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이버는 79.24배, GS건설은 10.06배, 농심은 12.79배, KB금융은 5.31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또 수익성이 올라가는 기업일 겁니다. 즉 EPS와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겠죠.
그런데 이런 좋은 기업이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진 않겠죠. 누구나 성장성이 있다 보고 수익이 올라가는 기업이라 생각하면 돈이 그 기업으로 가게 될 거고 주가는 올라서 PER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걸로 보거나 성장성이 낮거나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기업이라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해 PER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오와 플랫폼 같은 성장주가 건설 금융업종보다 PER이 높은 이유는 금융업은 수익이 개선될 여지를 느끼지 못해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낮은 반면 바이오나 플랫폼 같은 화학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PER이 싼 종목을 매수하는 건 옳지 않고요. 동일 업종 내 평균 PER을 확인해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EPS가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성장성, 매출, 순이익이 다 좋은데 동일 업종 내 평균 PER보다 낮다면 투자하기 괜찮은 기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는 어떻게 구할까요? 적정 주가는 주당 순이익인 EPS 곱하기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EPS는 당시의 EPS뿐만 아니라 분기, 연간, 전년 대비 증감률도 잘 봐야 됩니다. 꾸준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이 공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EPS와 PER이 가정, 예측이 반영된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 두 가지는 시장 상황과 전망 등에 따라 계속 늘어날 수도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 공식과 방식으로만 확신해서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오늘 배운 EPS와 PER 외에도 수많은 기본적, 기술적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씩 공부하시어 본인만의 매매법을 찾아 매매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기술적 지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